네, 자, 이번 시간은 전산회계 2급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지금 한 2년 몇 개월 만에 다시 재촬영을 들어가는데, 우선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일단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제 소개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제주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했고요. 교직을 부전공으로 이수를 해서 제주중앙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옛날 제주상업고등학교인데 여기서 한 25년간 재직하고 정년을 한 11년 남겨놓고 명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됐습니다. 고등학교 회계원리, 그 다음에 전산회계, 요즘은 회계정보처리 시스템 그러는데 교과서를 10년 동안 줄곧 이제 집필을 해서 현재 전국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공인회계사회 FAT 자격시험 한 4년 전, 5년, 한 6, 7년 전 된 것 같아요. 그때 한 2년간 출제위원회에서 이론시험 쪽 출제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제가 명퇴하고 나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취업준비생들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이제 이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 다음 그런 분들한테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강의를 받을 시간이 없다는 분도 있고, 또 학원 가니까 학원비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런 강의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재능기부 형태로 해서 2014년 5월부터 박쌤 전산회계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원래 아까 제주대학교다 하다 그랬죠. 제가 고향은 제주도입니다. 근데 명퇴하고 세월 후에 짐을 싣고 이 경기도로 이주를 했습니다. 지금 부천에 살고 있는데 제가 이삿짐을 배에 싣고 이렇게 오고 나서 한 몇 달 있다가 세월호가 침몰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광화문에 가서 좀 촛불 집회에 같이 참석도 했지만, 자, 어쩌나 지금까지 현재 회원 수는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카페에 들어와서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쭉 이렇게 재능기부 형태로 강의는 무료로 다 제공할 생각입니다. 전산회계 자격시험은 그럼 무엇이며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전산회계 자격시험은 일단 가장 1년에 한 25만에서 30만까지 정도 시험을 봅니다. 그 FAT 시험도 같은 시험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시험을 보느냐? 회계 쪽에 아주 전문가들 하면 공인회계사 세무사들이 있고요. 거의 뭐 사법고시 수준이고, 그 다음 가장 많은 게 이제 또 세무직 9급 또는 7급 공무원 응시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는 대학교에서 일정한 학점을 이수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 개인들은 회계나 경영과를 가서 그 과목을 배우지 않으면 시험 볼 수는 없고, 세무직 공무원은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근데 제일 많이 취업하는데 이 자격증을 회사에서 보는 경우가 회계 관련 업무 담당자. 단순 격리 보조는 전화 받고 은행 갔다 오고 옛날에는 그런 업무였는데, 격리 업무하고 회계 담당자는 다릅니다. 회사의 모든 장부, 그리고 세무 신고, 부가가치세, 연말정산, 소득세, 법인세 신고, 이러한 실무 담당자들은 채용을 할 때 이런 전산회계, 전산세무 2급이나 1급까지 자격증을 이력서에 써서 제출하면 아무래도 취업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취업자 숫자가 많은 게 회계 업무 담당자입니다. 특히 사무직으로 근무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 자격증을 따두면 좀 도움은 될 겁니다. 특히 업무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나중에 회사에 여러분 실무에 가면 통장 자금 관리도 하지만 4대 보험 관리, 급여 지급 관리, 원천 징수까지 요거 전부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전산회계 시험은 항목이 4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일 쉬운 거 전산회계 2급,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거죠. 고등학교 수준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 1급, 고등학생 중에서도 하긴 해요. 근데 전문대학 수준, 그리고 전문대학에서 전산세무 2급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있는 국제대학교 그 야간에 강의를 나갈 때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전산세무. 그 다음에 이건 법인세 신고까지. 그래서 법인 조정까지 해야 되는데 전산세무 1급이 제일 어렵고요. 자, 전산회계 2급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사지선다에서 필기가 30점, 실기가 70점인데 그 다음에 회계의 기본 원리 개념으로 갑니다. 근데 1급에 들어가면 원가 회계가 들어가요. 제조업체들 많죠. 대한민국 전체 제조업체 기업의 뭐 90%가 중소기업이고 그중에 제조업체가 아마 절반 이상이 될 겁니다. 제조업체에서는 제품을 제조하면 이 하나당 단가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원가 회계를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 부가가치세를 기본적인 거를 여기서 배웁니다. 그리고 세무 2급 가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그 다음 소득세, 연말정산 요거 다 전산세무 2급에서 배우고 세무 1급은 뭐가 다르냐면 법인세, 법인조정 여기까지 들어간다는 거. 점점 그래서 어려워지고 저희는 여기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전산세무 1급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제일 많이 보는 건 1급이 제일 수험생이 많고 그 다음 전산회계 2급 전산세무가 두 번째로 많고 제일 적고 그래서 요거는 교재를 써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출판사에서 요거는 내기가 힘들다. 그래서 세무 2급까지만 하고 있고요. 자, 다시 전산회계 2급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이론 시험이 15문제가 나와서 한 문제당 2점씩 30점입니다. 이론과 필기와 실기, 이론과 실기를 동시에 시험 봅니다. 그래서 회계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건데 여기 빨간색이 잘 안 보일지 모르는데 자, 그 다음 실무 시험은 70점 만점이고요. 그래서 100점인데 회계 뭐 기초정보 등록, 그 다음 거래자료 입력, 그 다음에 결산 정리하고 재장부 조회까지 해서 여기 3문제 18점, 그 다음에 거래자료 입력 8문제 24점, 그 다음에 입력자료 정정하는 거 6문제 18점, 10점에서 총 이론 30, 실기 70, 100점, 그리고 합격은 70점 이상입니다. 자, 시험 시간은 60분이고요. 자,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 보고 어떻게 목표를 잡아라 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우선 이론 시험에서 다 맞을 수는 없죠, 사람이. 자, 이론 시험 15문제 중에 최소한 10문제는 맞춰야 된다. 5문제까지 그래서 다 틀리라는 건 아니고 5문제 이상 틀리면 실무 시험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다. 마지노선은 10문제까지, 15개 중에 10개까지. 그러면 20점. 그 다음 기초정보 등록. 이거는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도 할 수 있도록 틀린 글씨 찾기입니다. 여러분 강의 한두 번 들으면 금방 알아요. 요거 3문제 18점인데 요거는 다 맞아라. 만약 여기서 한 문제 실수하면 다른 데서 더 맞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 여기서 이제 당락이 결정이 되는데 8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8문제 중에 18점 정도, 6문제는 맞춰야 된다. 그 다음 결산 정리하는 게 6문제 18점인데 여기서 12점까지. 그러니까 2문제 이상 틀리면 안 된다. 그 다음 장부 조회하는 거 3문제 중에 1문제는 틀려도 뭐하는데 2문제는 맞춰야 된다. 해서 6점. 그래서 다 합치면 74점이 나옵니다. 근데 안정권은 왜냐하면 시험이 또 볼 때마다 조금씩 난이도가 달라요. 그래서 안정권은 모의고사 봤을 때 60분 딱 시간 재고 80점을 최소한 넘길 수 있다 그러면 시험 보러 가서 좀 어렵게 나와도 합격은 가능하다. 그래서 평상시 모의고사 문제 풀 때 80점은 맞아라. 잘 나올 때는 뭐 90점도 나오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자, 그리고 합격률을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최근 2년간 1년에 시험을 6번 봅니다. 2달에 한 번꼴로. 그래서 12번 봤는데 전산회계 2급 합격률. 자, 81회부터 93회 가장 최근까지입니다. 81회는 44%, 39%, 43, 뭐 이렇게 쭉 가다가 중간에 50 나오다가 최근에는 55, 54, 60, 56 이렇게 합격률이 괜찮아요.
1급도 합격률이 막 20% 가다가 갑자기 65% 갔다가 30% 갔다가 50%. 재수 보기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 그래서 한번 떨어졌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요때 걸린 사람들 요때 가면 또 다 합격하거든요. 자, 그래서 전산세무 1급은 합격률이 한 자리도 나오고요. 3%도 있고 막 그럽니다. 자, 일단 2급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는 난이도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아마 난이도를 조금 쉽게 출제하는 것 같아요. 자, 강의 구성은 총 41강입니다. 오리엔테이션 빼면 40강입니다. 그전에는 요게 뭐 28강, 뭐 30 몇 강 하다가 문제를 좀 다 풀어줬으면 하겠다는 건의사항들이 많아서 지금 이 교재입니다만은 여기 있는 문제는 웬만하면 다 풀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다 풀다 보니까 강의는 1시간당 40분은 안 넘깁니다. 짧은 건 뭐 20 몇 분. 그래서 쪼개다 보니까 강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제2강 다음 시간부터 회계의 목적 및 분류부터 해서 쭉 해서 회계의 기본 원리 1강 10강까지는 기본 원리 배우는 겁니다. 회계 프로그램 바로 왜 안 들어가느냐? 들어가면 안에 회계 용어로 다 돼 있어요. 용어를 알아야 이거를 하죠. 그래서 각각의 용어, 기본적인 분계 뭐 이런 것들 좀 배우고 그리고 나서 자 11강부터 프로그램 설치하고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 가서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설치하고 거래처 등록하고 그 다음에 전기분 자료 입력하고 뭐 여러 가지 14강까지 4강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론과 실무가 동시에 나옵니다. 어떤 분들이 이론만 돼 있는 것 같은데 실무는 없어요. 여기서부터가 실무 들어갑니다. 아까 KDF 프로그램 설치하는 데서부터가 실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론하고 그거를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요거를 여기서부터 쭉 나갑니다. 그래서 총 36, 그 다음 마지막 결산정리 재무제표 작성까지 해서 41강까지 이렇게 강의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 자, 강의가 평균 한 30분에서 35분, 30분 조금 넘을 겁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2시간씩 공부한다면 4강씩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생초보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학원 같은 데 가면 뭐 질문할 수도 있고 또 앞에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게으름 피울 수는 없죠. 근데 온라인 강의 장점은 약간 집에서 무릎 튀어나온 추리닝 입고 조금 나태해질 수는 있지만 본인이 의지력만 좀 있다 그러면 오히려 반복 학습이 가능하죠. 다시 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사정으로 학원에 못 다니는 사람 또는 학원을 다니기에 좀 거리상으로 좀 힘든 분들, 자, 그리고 좀 시간 쪼개서 이렇게 주말을 이용해서도 공부할 수 있고 온라인 강의 최대 장점을 활용하라. 단점은 나태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돈도 절약이 되죠. 공짜인데 뭐. 자, 그 다음 두 번째 회계의 기본 원리 이론 개념 적립이 관건입니다. 아까 앞에 뭐 제1강부터 9강까지인가요? 10강까지인가? 거기 거래, 분계, 뭐 일반전표 입력 이런 것들 다 배웁니다. 여기서 탈락하게 되면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여기서 탈락한 애들이 뒤에까지 쫓아오질 못해요.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수학입니다. 근데 이거를 못하면 중학교 가서 갑자기 중학교 수학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쫓아오기가 힘들죠. 그리고 또 2급 안 하고 1급으로 건너뛰시는 분들. 회계를 기본적으로 자기가 대학교에서 배웠다. 그러면 강의를 들으면서 알겠다 싶으면 건너뛰어서 들으세요. 대신에 모의고사 한 내부를 딱 풀어보고 근데 시험은 또 달라. 실무하고 시험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 10시간 진짜 이때는 연습복습 해서 쫓아온다면 그 다음부터 좀 수월해질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출제 경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암기 위주에서 이해 위주로.
저도 출제를 해봤고 출제된 문제를 딱 보면 아 이번에 이렇게 출제했구나라는 감을 잡습니다. 그래서 각 기출문제 제가 풀 때마다 이번에는 이렇게 출제된 것 같다 설명을 쭉 드리고 그러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해 중심으로 하려면 공부 시간은 더 걸려요. 암기력이 뛰어난 사람은 암기 위주로 나오는 문제가 좋은데 이해 위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강의 시간도 기존에 뭐 20몇 강에서 41강까지 확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좀 다 했으면 좋겠다 해서 모든 문제 다 풀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공부 방법 구체적으로 시간으로 제가 한번 해봤고 요게 학교에 있을 때도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고 여기에 충실히 뭐 80, 90% 이상 쫓아온 학생들은 거의 다 합격했습니다. 자, 인강을 2번 들으세요. 자, 아까 41강이라 그랬죠. 오리엔테이션 빼면 40강. 평균 30분이라 그랬죠. 그러면 20시간 정도 하루에 2시간씩 공부하면 10일이면 2시간이면 하루에 4강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일이면 다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해가 안, 예습 복습했는데도 뭔가 2%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들 겁니다.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모의고사 한번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기출문제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15회분이 있는데 앞에 5회분은 놔두세요. 그거 하나씩 모의고사 테스트용으로 쓰고 가장 최근 거니까 뒤에 있는 10회분을 한 번씩 해봐서 점수가 뭔가 안 돼. 그러면 틀린 거 있죠. 어느 영역에서 틀렸는지를 찾아서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듣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10일 소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만 건너뛰면서 들으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10회 한 20시간 소요되니까 이것도 12일 걸리고요. 자, 그 다음 모의고사 테스트 재수강 10시간 이해 안 되는 내용 반복수강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총 50시간입니다. 여기에 기출문제 5회분을 다시 최근 거 5회분을 테스트하면서 틀린 거 다시 한번 요 기출문제도 강의가 다 있습니다. 박쌤 전선의 그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그래서 이 정도 공부하면 총 25일 중간에 뭐 몸이 아파서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빼더라도 한 달 여유 잡고 한 달입니다. 1일 2시간 했다라는 경우. 근데 중간에 또 일이 있어서 좀 뭐 했다. 주말에 그때는 한 4시간씩 공부를 해 주시고요. 요렇게만 한다면 99% 합격할 겁니다. 자, 그리고 질문 답변은 지금 유튜브에서 이걸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이버에 가서 박쌤 전산에게 하면 카페 딱 보면 제 얼굴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회원가입은 뭐 등업 이런 거 없습니다. 객관식 질문 몇 개만 해서 그냥 쉽게 들어오고 누구나 글 쓰고 바로 모든 자료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 왼쪽에 메뉴창에 쭉 내려오다 보면 질문 답변이 있고요. 전산회계 2급은 여기에 질문을 올려주세요. 1급은 여기 세무 2급. 자, 요거는 제가 강의를 안 하지만 스스로 공부하시는 분들끼리 서로가 좀 잘 하시는 분들 서로가 하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거의 한 80만 개에서 90만 개 글들이 지금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검색창이 있어요. 카페에 보면 제목 내용 현금 과부족으로 딱 검색을 하면요. 현금 과부족에 대한 질문 답변들이 쫙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찾으면 돼요. 그리고 그래도 모르겠다, 없다. 그럼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하든 아니면 카페에 보면 고수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답변을 대신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검색을 먼저 하는 습관을 길들여야 하는 거. 공부하다 막힐 때 그거 건너뛰기는 좀 애매한 고구마 딱 채한 것처럼 이런 거 딱딱 찾으면서 넘어가면 시간도 절약되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리고 제발 이런 글은 좀 올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에게 일주일 만에 합격. 설사 대학교에서 회계원리를 배웠다 치더라도 일주일 만에 진짜 합격했더라도 이제 처음 진짜 맨 땅에 헤딩 박치기 하시는 분들이 90%예요. 저희 카페에는.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기 꺾는 말 좀 하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한 달 내내 공부하다가 떨어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뭐가 되겠어요? 이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대 이거는 이런 말 하지 말아 주시고, 뭐 또 인강을 양도하겠다 뭐 와서 광고하는 경우 있죠. 또 상대방 비방하는 거, 이거 저희들이 왜 싸웠는지 해서, 제가 뭐 학교 선생님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누가 잘못인지 따져서 때에 따라서는 둘 다 강퇴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뭐 또 광고입니다. 이거 지금 우리 카페에 다 올라온 거, 뭐 전산회계 2급, 뭐 일주일 합격, 5일 만에 합격, 제발 이런 거는 하지 말아 주시고, 클린 카페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저 출판사에서도 직원들이 거기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왜 2년 만에 다시 찍냐면, 사실은 내용은 바뀐 거는 크게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바뀐 거 있어요. 근데 그 전 강의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여기에 막 글씨가 빔 프로젝트가 앞에 있던 거 썼거든요. 지금은 천정에 있는 거 씁니다. 여기 달려 있는데, 그리고 조명 다시 하고 카메라를 4K급으로 바꿨어요. 1분 찍으면 1기가가 나오더라고요, 원본이. 그에 따라서 또 동영상 편집하려니까 프리미어로 편집하기 위해서는 또 컴퓨터도 몇백만 원 들여서 새로 샀는데, 카메라도 이거 1000만 단위 이상이 됩니다. 요걸로 해서, 요거는 제가 그 한국교원공제회 그 잡지에 인터뷰 왔을 때 촬영했던 사진인데, 고화질로 다시 촬영하기 위해서 재촬영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조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단초점 빔 프로젝트 같은 거 사용해서 좀 깨끗하게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재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강의할 때 모든 이론 시험 문제, 실무 시험 문제 전부 다 풀이를 했다는 거.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카메라 2대를 씁니다. 옛날 카메라, 보조 카메라로 해서 여기 조그마하게 나와 있고, 입력하는 화면 깨끗하게 캡처 받아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설명하다가 몸 돌릴 때 있을 거예요. 그때는 작은 카메라로 해서 입력하는 화면 전부 다 해서 여러분들이 따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뭐 도서관에 가보니까 제 거 공부하시는 분 보니까 노트북으로 하고 이어폰 끼고 핸드폰을 거치대 해가지고 강의 들으면서 입력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전산회계는 실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2대는 있어야 될 겁니다. 데스크탑에 핸드폰을 한다든가, 자, 여유가 없으면 그 임대해 주는 데 가서 뭐 노트북을 하나 임대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좀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재는 이번에 개정이 됐고요. 거의 40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좀 기출문제들을 좀 넣다 보니까 분량이 좀 되긴 하는데, 강의는 압축해서 강의는 했고요. 그리고 교재는 제가 이제 그 사파 작가를 섭외해서 좀 어려운 거, 특히 회계는 전부 다 한자 용어입니다. 그래서 용어가 굉장히 낯설어요. 뭐 부채, 자산,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요거 한자 뜻풀이를 전부 다 달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고, 제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요 한자 뜻풀이를 했더니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제 교재를 거의 지금까지 한 10만 부 가까이 나갔는데, 아마 요 한자 뜻풀이가 있고 그림 같은 거 좀 넣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자산부채 자본은 식당 개업했을 때 은행 대출 받은 거 자기 돈 해가면서, 그리고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최대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분계의 과정, 뭐 택배 배달하고 이렇게 연결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최근에 넣었습니다. 세금 목록. 뭐 좀 하다가 기업회계 기준 어디 있었지? 찾고 싶을 때 이렇게 하면 69페이지. 뭐 기타 비유동자산 130, 219페이지. 이렇게 해서 찾아볼 수 있도록 세금 목록 찾아보기 가나다 순으로 해서 전부 다 넣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기출문제도 한 400페이지가 넘습니다. 왜 이렇게 많으냐? 우선 암기해야 할 회계 공식, 그리고 이론교재 대단원별로 단원 정리, 핵심 내용들은 다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기출문제도 암기해야 할 회계 공식, 요거 한 몇 페이지 정리해 놨고, 단원별 빈출분계, 자주 나오는 거, 요거 따로 앞에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합격률 같은 거, 그 다음 백데이터 어떻게 설치하는지 강의에도 있고요. 요 기출문제 교재에도 요 내용을 실어 놨고, 그리고
총 15회분을 실어놨습니다. 그러면 3년치 조금 안 되는데 가장 최근 문제, 기출문제는 인쇄를 많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1년치를 해버리면 최근 기출문제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남는 책 던져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기출문제는 조금씩만 인쇄해서 최근 기출문제를 최소한 한 4개월에 한 번 이렇게 최근 거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책이 기출문제가 여러분들 그 한국세무사에서 기출문제 다운받아 보면 정답 풀이 쪽에 보면 한 페이지 뿐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다 뭐 약간의 설명만 있는데 공부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좀 힘들겠다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다 넣고, 그리고 기출문제 정답 및 풀이가 전체 교재의 절반이 됩니다. 여기 색깔 보면 이게 정답 및 풀이가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분량이 거의.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다 집어넣었다는 거. 그리고 다른 데 보면 이렇게 붕괴만 딸랑 있는데 이렇게 입력한 화면 캡처 받아서 다 넣었습니다. 이렇게 입력한 거 이렇게 수정하고 하는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부터 너무 길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실어놨고요. 그 외에 궁금하신 점은 개인적으로 질문 올리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 강의를 보시거나 우리 카페 회원으로 들어오신 분들 전부 다 합격하시길 기원하면서 오리엔테이션 첫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